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어도 결국은 그 장기가 훼손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질병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최종적으로는 짝을 잃어버린 어떤 물질이 내 세포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프리 레디칼, 자유기, 그 중에서도 산소가 뭔가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늙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왜 늙어요? 활성산소가 모든 것을 늙게 만든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활성산소를 이야기합니다. 동맥경화증도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콜레스테롤 혼자는 절대로 달라붙지 않아요. 그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었을 때 이걸 산화 콜레스테롤이라 부르고, 그 경우에 그 점막세포를 녹슬게 하고 찢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도 결국은 그 활성산소가 지방과 합해지면서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랑겔한스 섬의 베타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때 일형 당뇨병이 생기고, 그 과산화 지질이 세포의 초인종인 인슐린 리셉터에 찌들어 붙어서 녹슬게 하고, 인슐린이 눌러도 제대로 눌러지지 아니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이형 당뇨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염증이야 당연히 활성산소가 세포 뜯어먹고 훼손된 상태를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과 함께 시작을 하고, 염증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찾아옵니다. 또 백내장도 자외선이 여기 떠다니는 일중항산소를 한 방 땅 쳐서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버렸고, 그 활성산소가 수정체를 녹슬게 만들면서 백내장이 찾아오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만성피로, 활성산소가 많을 때에 우리 몸을 공격하고 모든 장기들이 독소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만성피로를 또 느끼게 될 것이고, 아토피는 물론 면역세포가 중간에 개입이 됐지만 최종적인 것은 활성산소가 자기 피부를 짓물러버리게 하는 것이 아토피입니다. 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유전자를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망가질 때에 각종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가장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면 질병이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활성산소도 어딘가 서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활성산소가 있고, 활성산소들마다 공격하는 전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항산화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공격하는 부위가 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활성산소별 맞춤식 항산화제를 우리가 투여해 주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이 질병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원인 활성산소의 맞춤식 항산화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질병과의 싸움을 잘 치룰 수 있는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이 있어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소 때문에,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양방의 의과대학에서도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종류나 되는데 아무리 질병이 많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분석해 보면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활성산소가 무엇이길래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일까? 자, 활성산소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손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혹시 앞면만 있는 손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이거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달의 앞면이 있으면 달의 뒷면도 있어야 달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물질들을 쪼개보면 만드신 메이커가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한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에 플러스 이온이 떠다니고 마이너스 이온이 떠다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만든 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물질이 있는데 핵 주변에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어떤 이유는 어떤 X선을 한 방 맞아도 이래요. 방사선을 한 방 맞아도 이래요. 어떤 항암 물질, 독소와 부딪혀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마이너스만 있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 거의 짝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짝이 부족할 때는 뭐 존재하지 않지는 않지만 뭔가 갈빗대 하나 없는 아담처럼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불안정합니다. 이런 물질은 이게 산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물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하나 때문에 외로움에 떨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주변 어디에선가 찾아서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 채워 넣고 싶은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은 평안하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무엇을 찾아서? 자기 잃어버린 갈빗대 하나를 찾아서. 이것을 프리 레디칼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얌전히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니는 물질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사람 몸을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질병을 만드는 프리 레디칼은 산소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런데 그 산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짝을 잃어버린 산소가 되게 되고 그 짝을 잃어버린 산소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계속 활성화되어서 돌아다니는 산소가 있다. 수많은 프리 레디칼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이 음식으로 들어오든 공기로 들어오든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그 부족한 걸 어디선가 찾아야 되겠는데 내 세포도 똑같이 핵이 있고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공기와 함께 폐에 들어온 활성산소가 저 폐 점막 세포의 세포를 보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걸 뜯어가지고 여기 내 허전한 곳에 채워넣으면 내가 안정된 상태가 되겠다. 인정사정 없어요. 뜯어내서 자기가 안정된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포가 찢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세포는 뭔가 하나를 잃어버린 불안정한 물질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또 옆에 있는 세포에서 자기 필요한 걸 찢어옵니다. 그 옆에 있는 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찢어와요.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일들이 폐에서 진행됐을 때 우리는 폐질환이라 부르고,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질병이라고 그래요? 간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이렇게 상처 내면서 질병을 만드는 3대 이 활성산소는 어디로 들어올까? 3가지 유입 경로로 크게는 들어옵니다. 하나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튀기면 그냥 평상시 온도에 있을 때보다도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름은 산소를 끌어당깁니다. 활성산소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튀긴 음식 속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뭔가 맛있어서 보기 좋아서 인위적으로 만든 식품 첨가물들을 먹으면 야, 네가 여기 왜 들어왔어? 하고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얘를 공격하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사용하는 무기는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기와 함께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산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독극물들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미세먼지 속에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미세먼지도 시원치 않아서 하루에 20번씩 입에다가 굴뚝을 설치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담배 한 가지 피웠을 때 들어오는 그 독극물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발생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도 있고, 또 운동 참 좋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봉을 뽑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고 들이마신 산소 중에서 2%는 태워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했다는 얘기고 그 많은 산소 중에 2%는 활성산소가 되니까 정확하게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1시간 미만의 운동은 운동의 효과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안 한 것보다도 더 건강에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직업이 있지만 직업군별로 가장 수명이 짧은 사람들, 운동선수로 나옵니다. 운동은 건강한 정도로 해야지 그 이상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분명히 질병이 더 많아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입 경로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자기 몸 중에서 타고나기를 제일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망가진 증상이 나타나면서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로부터 방어해주는 항산화제,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것마다 맞춤식 방패, 맞춤식 항산화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 오늘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어떤 무기로 어디를 찌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막아주는 방패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가 달라지요. 이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프로 아니겠어요? 저기 창틀에 끼어 있는 먼지, 활성산소가 여기 찌들어 저기 찌들어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걸 닦아내는 항산화제도 어디 부위에 찌들었느냐에 따라서 걸레로 닦을지 드라이버로 닦을지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 청소업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유리창 닦는 것도 앞에 닦을 때, 뒤에 닦을 때, 창틀 닦을 때 도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수건 하나로 닦으려면 대충 닦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종류가 다양하고 공격하는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 별 특별한 항산화제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얼만큼 우리를 공격할까? 분자생물학자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세포는 하루에 1만 번 정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보니까 활성산소가 하루에 1만 번씩 세포를 공격하지만 이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그만큼 더 맞춤식으로 강력한 뭘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뭘로 공격할지 그것에 대한 맞춤식 방어막을 준비만 하면은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들고 질병을 만드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크게는 메커니즘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부족한 것이 전자 차원에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원자 차원에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분자 차원에서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는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마이너스 이온 하나가 부족해도 활성산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는 산소인데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다 짝이 맞아. 짝이 맞는데도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는 혼자는 불안정이에요. 항상 둘이 짝을 지어 있을 때만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전자가 다 맞았어도 산소가 혼자 떨어져 다니면은 이건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또 이 산소가 수소하고 친구가 될 때는 수소 둘하고 산소 하나가 짝이 될 때
안정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물질은 수소라고 하는 친구 둘은 산소 하나만 데리고 다녀야 평안한데 산소를 2개를 데리고 다니는 애가 있어. 수소 2개에 산소 2개. 요거는 H2O2인데 보통 H2에다가 산소 하나 달라붙은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불러. 근데 어떤 친구는 난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둘이 있어야 돼. H2O2는 보통 안정된 물보다도 산소를 몇 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과하게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네. 과산화 수소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빨간 약이 과산화 수소예요. 소독약이 과산화 수소예요. 얘는 금방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하나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하나만 떨어져 나와. 그러면 얘가 또 활성산소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산소는 O2 2개가 있어야 안정된 물질인데 어떻게 된 것이 3개가 뭉쳐 다니는 애가 있어. 얘도 불안정해. 이게 오존입니다. 그래서 금방 O2 안정된 산소 한 쌍이 나오고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얘가 또 외로운 산소가 돼서 활성산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분자 차원이든 하여튼 안정된 물질에서 하나가 부족해도 하나가 넘쳐도 얘들은 활성산소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물질인데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빠짐없이 다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활성산소만 쳐다보지 말고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친구를 좀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그랬어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친구다. 뭐라고 그랬어요? 항산화제라 그랬어요. 항산화제를 우리가 친구로 딱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활성산소, 뭔가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에요. 내 몸에서 간에서나 폐에서나 위장에서 그 필요한 걸 뜯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겠죠, 활성산소는. 그래서 찢어져 나가면 내 장기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은 항산화제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활성산소 앞을 가로막고 서면서 안 돼. 안 돼. 그거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 양반 염증 생기고 질병 생겨 죽는다. 난 그 꼴 죽어도 못 본다. 그런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끄떡하지 않는 애들도 있지요. 항산화제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소리 질러도 네가 얼마나 외로움에 떨고 있는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또 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인 양반 찢겨져 병드는 모습은 못 보겠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뜯어먹어라. 너 필요한 거 내가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항산화제의 특징은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상처받아 주겠다. 자기가 대신 피 흘려 주겠다. 자기가 대신 죽어 주겠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항산화제가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얼른 항산화제가 먼저 뜯겨져 주는 거예요. 먼저 찢겨져 주는 거예요. 대신 창을 맞아 주는 겁니다. 대신 피를 흘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활성산소는 이제 평안한 산소가 됐어. 더 이상 나를 뜯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창도 찔려주고 피도 흘려주고 대신 죽어도 주고 그러면서 활성산소를 착한 산소로 만들어주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항산화제를 여러분들 친구로 사귀시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활성산소가 아무리 많이 떠돌아다녀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 종류가 참 많다고 했죠. 이렇게 공기와 함께, 음식과 함께 어떤 물질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도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을 먹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건 아니죠.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활성산소가 들어와서 잠 못 자게 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영적인 정신적인 활성산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손가락 칼로 베서 아픈 것도 있지만 칼 하나도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정신적인 말 한마디로 몇 년 동안 잠 못 자게 만드는, 더 아프게 만드는 정신적인 활성산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항산화제를 친구로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지은 죄책감, 그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영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에 한번 들어오면은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영적으로 염증을 만드는데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찔려줄게, 대신 내가 대신 피 흘려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대신 맞아주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영적인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죽어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대부분 그냥 활성산소, 도매금으로 얘기해. 대부분 도매금으로 항산화제.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책에서는 그것도 항산화제예요? 그것도 활성산소야? 이 책 저 책 읽을 때마다 헷갈려요. 자, 이 활성산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활성산소별 맞춤식 항산화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기 중에는 산소가 떠돌아다니죠. 전문적으로는 삼중 항산소가 떠돌아다녀요. 얘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삼중 항산소, 아주 안정된 산소예요. 그런데 햇볕과 함께 날아오른 자외선으로 한 방 딱 맞으면 얘가 일중 항산소로 바뀌어요. 얘는 활성산소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불안정한 활성산소예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가 자외선으로 한 방 맞아서 짝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몸의 어디를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껍데기를 공격하기가 쉽겠죠. 눈도 껍데기가 있죠. 여기 공격하면은 백내장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중 항산소는 어떻게 피부도 공격할 수 있고 여기 눈 껍데기 수정체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구멍 뚫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면 그냥 기도를 통해서 허파까지도 들어가. 허파 중에서도 껍데기를 공격하기가 쉽겠죠. 점막세포를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상해지고 뭐 하여튼 코 점막이 이상해지고 또 위 점막이 이상해지고 허파 점막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그 어떤 물질의 껍질을 공격을 하는 활성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질 부분에서 잘 방어해주는 항산화제를 우리가 좀 친구로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모든 동물들은 이 일중 항산소의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받으면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도 생기고 피부도 금방 늙어버려요. 껍데기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식물은 그 햇볕을 받으면서도 얘가 막 녹슬거나 쭈글쭈글한 게 아니고 더 싱싱하고 탄력 있게 자라는 그런 생명체도 있더라는 거예요. 배추, 당근, 얘들은 햇볕 없이는 못 살아. 햇볕을 잘 받으면서 자랐는데도 빨갛고 노랗고 너무 예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같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예? 당근이나 배추나 고구마나 이런 애들은 자외선이 만들어낸 이 일중 항산소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예쁘냐? 검버섯이 안 생기고 알고 보니 똑같은 공격을 받았는데 얘들은 그것을 막아내는 항산화제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없으면 얘도 다 진불러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 당근 속에 항산화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당근 속에서도 항산화제는 어디에 가장 많이 모여 있을까요? 피부를 공격하는 애를 막기 위해서는 피부 쪽에 가장 많이 가 있지 않겠느냐. 당근은 껍질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도 껍질째 먹어야 돼. 모든 채소는 껍질째 먹어야 돼. 거기에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캐로틴, 당근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이런 채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햇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모든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 중에서도 피부가 예뻐지기를 원한다, 백내장이 안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여기 위장 점막이 튼튼하기를 원한다, 폐 점막이 튼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뭘 먹으면 좋아요? 당근 주스를 먹으면 좋아요. 바로 베타캐로틴, 비타민 A가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맞춤식 이 점막 부위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베타캐로틴이 들어있는 당근이나 채소를 즐겨 먹어라. 비타민 A입니다.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 중에 비타민 A는 점막세포 부분을 보호해주고 점막세포가 잘 재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영양학자들은 발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이제는 점막을 공격하고 조금 더 깊이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점막을 딱 뚫고 들어갔더니 세포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어떤 액체가 떠다니기도 하겠죠. 이것을 사이간자를 써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액체가 흐른다 그래서 간질액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도 뭐 그 점막 조금 열면 있으니까 공격하겠죠. 그러면 여기 세포 중간에 간질액을 공격할 때는 어떤 항산화제가 잘 막아줄까? 여기는 물입니다. 물. 그러면 여기 물속을 떠다니는 일중 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와 싸우려면 일단 수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항산화제 중에서 수용성 항산화제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에서도 수용성인 비타민 C가 여기서 싸우기에는 최적합 항산화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포 중간의 간질액에서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도매금으로 비타민 C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채소만 먹어서도 안 되고 과일도 좀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일중항산소가 여기 중간에 세포 간질액을 떠돌아다니면서 요 세포를 공격할까? 저 세포를 공격할까? 그러다 드디어 하나를 딱 목표를 정했어. 그래가지고 그 세포의 막도, 세포 입장에서는 껍데기 아니겠어요? 세포의 막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포의 막은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세포의 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중항산소가 세포 막을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기름층 속에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맞춤식 항산화제는 기름 속에도 자유자재로 녹아 들어가는 항산화제여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바로 지용성 비타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E. 그래서 ACE 3대 항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싸움과 좀 더 깊이 들어간 싸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 여기 껍데기 정도의 활성산소 항산화제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껍질도 아니고 세포 간질액도 아니고 세포의 점막도 아니고 세포 점막을 꿰뚫고 들어갔더니 속에 세포 핵이 있어요. 세포 핵을 공격하면 이제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이건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요. 저 외부에서 들어온 그냥 피아가 확실히 구별되는 이런 적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세포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3대 활성산소가 있어요. 이걸 막지 못하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O2는 O2인데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즉 플러스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는 O2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 처음에는 동업자로 들어와요. 포도당이 에너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산소, O2. 산소가 없이는 아무리 산더미처럼 밥을 먹어도 에너지는 1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때 O2가 들어와. 그런데 얘는 분명히 들어올 때는 산소로 들어왔어요. O2로. 나를 도와주는 동업자로 들어왔어. 근데 혹시 동업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야, 나 혼자는 불가능한데 이 좋은 동업자 만나가지고 드디어 한탕하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뒤통수 때리는 그런 동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동업자,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원동력으로 O2가 들어왔는데 한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가 여기 바로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뒤늦게 변질돼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세포 속을 공격합니다. 세포 핵을 공격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박아줘야 될까? 모든 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아까 얘기한 일중항산소는 여기 피부, 여기 얼굴 피부는 공격하지만 배꼽 옆에 있는 피부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거기는 멀쩡해, 90 먹은 할머니도. 여기만 쭈글쭈글하지. 그런데 요 슈퍼옥사이드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세포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게 뭐 배꼽이고 어디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막아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셔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다 방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창조주께서는 세포마다 이것을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제를 만들어 발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슈퍼 옥사이드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다 풀어주는 디스뮤타제, 약자로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제. 이건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때 발생하는 초과산화 이온 활성산소는 그냥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SOD 항산화제가 생산이 돼요.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잡히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요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 중에 일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SOD 항산화제하고는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놈을 끌어들입니다. 야, 우리 같이 좀 한번 싸워보자. 다른 지원군을 끌어당겨서 H2O2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소 2개에다가는 산소가 몇 개 달라붙어야 안정된 물질이라 그랬어요? 1개. H2O, 물. 그런데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산소가 너무 과하게 붙어 있는 수소네. 수소 2개가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지 왜 둘을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는 수소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얘는 주로 소독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소독약을 환부에 바르면은 요 H2O2가 금방 안정된 물질인 H2O, 물이 나와. 근데 거기서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죠. 산소로 딱 안정된 물질이 나오고 떨어져 나온 외로운 산소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얘는 산소 2개의 여야들인데 혼자니까 불안정해. 옆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있네. 박테리아 몸속에도 산소가 있네. 그걸 하나 뜯어내 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터져 죽어. 그 원리로 소독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H2O2의 활성산소 공격은 우리가 에덴의 음식만 먹으면 넉넉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카탈라제. 이것은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먹으면, 셀레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 브라질넛 이런데, 견과류 이런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어져서 요 H2O2 활성산소를 싹 청소를 해줍니다. 또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먹으면 또 싹 청소가 돼. 그런데 일망타진되는 줄 알았더니 얘도 끈질겨.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력은 일부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나중에는 H2O2가 하다 안 되니까 분신 자살을 하면서 살아남아요. H2O2를 정확히 반절 딱 쪼개면 뭐가 될까요? OH 2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 OH 하이드락실 레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정말 그냥 아기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활성산소예요. 얘는 이 100만 분의 이 1초에 100만 번을 공격하고 날아가 버려. 얘가 세포 핵을 공격을 하면 암을 비롯해서 무서운 질병들이 다 생기는데 너무 강력해요. 1초에 몇 번을 공격한다고요? 100만 번을 공격하고 또 날아가 버리니까 얘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것은 어느 책 한 권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떤 논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처음으로 아마 문서화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그런데도 하나씩 흩어져서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무서운 OH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는 뭐다? 없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7년도에 학계에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는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OH 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 전에 먼저 저 껍데기 공격하는 것 정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세포 속을 공격하는 3대 활성산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 또 과산화 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 그리고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 이게 3대 세포 핵을 공격하는 활성산소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는 이 3대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항산화 방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요. 초과산화 이온은 왜 활성산소가 됐는가? 또 H2O2는 왜 활성산소일까? OH는 왜 활성산소가 됐을까? 이 세 가지가 정말 깊은 질병의 원인인데 하나씩 쭉 봅니다. 먼저 요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겉모습은 O2 제대로 모양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전자는 하나 있는데 플러스 전자가 하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남들은 O2인데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게 없어. 남들 다 가졌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물질에서 플러스를 찢어내 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하는 활성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이나 정신적인 영적인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이나 만든 분은 같은 분이니까 원리는 다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왜 이게 없을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가진 사람하고 혹시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사는데 이 열등감을 가진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왜 자기만 없고 저 사람들은 다 가졌을까? 그 가진 것을,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시기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되게 만들어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뭔가 내가 남보다 좀 뭔가를 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긁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거기도 행복하고 그게 또 나에게 또 날라와서 나는 더 불행해지고 거기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영적인 항산화제밖에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뭔가 남들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내가 피 흘려주면서 그 부족한 것 내가 메꿔줄게, 내가 채워줄게. 옆에 사람 거 끄집어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또 난리가 나고 가만히 안 있어요. 보복이 들어오지. 진정한 평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슈퍼옥사이드 레디칼과 같은 마음의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활성산소는 H2O2인데 얘는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지요. 얘는 금방 H2O가 되고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또 활성산소를 품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거 찢어낼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영적으로는 남들보다도 뭔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교만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넌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것도 못해? 아이고 바보네. 입만 벌리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활성산소 아닙니까? 그런데 남을 비평한다고 해서 자기가 우쭐하고 뭐 평안이 있을 줄 알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심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하기는 했어. 그런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걸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고, 내가 굉장한 것을 했으니까 남들을 다 비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분명히 했는데 말로만 제가 뭐 안 와요? 그게 겸손은 아니죠. 진짜 겸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도와주셔서 한 일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돌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제가 뭐 안 와요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한 게 없어. 성령께서 도와주신 은혜이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긍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OH 레디칼. 이 활성산소는 좀 심각해. 이 분명히 뭔가 생기다 마른 물질 아닙니까? 그냥 하나가 헝하니 없어. 구멍이 뻥 뚫렸어. 너무나 허전한 그런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친구는 옆에 있는 애 뭐 전자 하나 정도 찢어내는 게 아니야. 그냥 기둥 뿌리 자체 석가래를 뜯어내가니요 자기 그냥 행복하려고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활성산소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수소 대들보를 뜯어내가지고 자기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휑하니 비어있는 사람은 허탈감을 갖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허전한 부분을 뭔가 채워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 채워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오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아들이 오기 전에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머슴을 불렀습니다. 야, 머슴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 재산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가지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누구 거니까? 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거니까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일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이제 네 거니까 잘 관리해서 좀 이렇게 부풀려라. 진짜입니까? 다 준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아들이 공부를 하고 돌아오거든 절대로 다 줄 필요는 없어. 그냥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주고 나머지 너 다 가져라. 그랬더니 막 머슴이 신이 나가지고 막 진짜 밤잠 안 자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막 몇 배로 재산을 부풀려 놨어요. 드디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옛날 머슴이 아니죠. 목에 탁 기부서 하고서 이거 아버지가 다 나한테 줬습니다. 문서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속하기를 당신이 돌아오면은 당신이 원하는 거 딱 하나는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절대 두 개도 안 된다. 하나만 원해. 뭘 원하는지 말을 해라. 뭘 좀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집 문서가 좋아요? 반 문서가 좋아요? 뭘 좀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 아들은 난 다 필요 없다. 딱 하나, 머슴 너를 갖고 싶다. 머슴 하나만 가지면은 머슴이 가진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 100평짜리 한 서너 개 가지면 이게 좀 채워줄 줄 알고 목숨 걸고 그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채워보세요. 청소하느라고 잠만 못 잡니다. 허리만 아파. 이 땅을 몇 백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이 가슴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 허전한 가슴이 채워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면서 드디어 그때만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활성산소로 피곤하게 힘들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분은 영적인 항산화제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가장 악질 OH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200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저널 2007년 6월호에 일본의 오사와 이꾸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내가 드디어 OH 청소해주는 항산화제 찾았다. 그 논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디어 맞춤식 활성산소별 항산화제를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OH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줬는데 수소라는 것입니다. OH에다가 수소를 하나 딱 불어넣어주면 뭐가 될까요? 그냥 H2O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간단한데 이걸 그렇게 못 찾았던 거예요. 자, 이게 진짜 항산화제가 되는지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요, 쥐 7마리를 뇌혈류를 이렇게 딱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4분만 흐르지 않으면 세포는 죽죠. 뇌경색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반신불수 아닙니까? 일부러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7마리를 뇌경색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2% 농도의 수소를 들이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OH가 지금 막 여기 혈관을, 뇌세포를 막
뜯어 먹으면서 이 기억이 사라지고 운동신경이 사라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병이 걸렸는데 H가 들어가서 그 OH를 다 물로 바꿔줘 버리니까 놀라운 사실은 7마리 중에서 4마리가 금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OH 활성산소에 대한 항산화제는 수소다. 이때부터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알칼리수 장사가 막 뜬 거예요. 알칼리수라고 하는 건 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이잖아요. 여기 연구는 공기로 들어온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데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떠서 효과가 있네 없네 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찜질방의 사방에서 수소 공기를 이제 품어내는 수소 원적유선 찜질 치료실을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있는 공기들을 마시면서 가장 무서운 활성산소까지 싹 청소를 하는데 그 뒤로 이 수소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효과들이 있는지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당뇨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치매에도 좋고 수많은 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OH 활성산소에 대한 항산화제는 뭐다? 수소다. 자, 이렇게 활성산소별 맞춤식 항산화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원리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잘 보면은 어떤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